그 다음에 이렇게 핀쇼라고 나오게 되면은 들어야 되는 생각이,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생각처럼 어떤 생각이냐면은, 핀쇼는 그래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떤 내용 때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핀쇼언이라고 시작을 하니까 뭐 당시 미국 산림청장부터 이런 내용은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제대로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핀쇼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 그거는 두 번째 문단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라는 기억에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요. 읽을 당시에는 그냥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핀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어떤 운동을 했고, 그 운동도 뭐 어떤 운동이 주장을 했네요. 이거를 하는 거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운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핵심적으로 뭐 찬성 반대가 있는 거를 읽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보호 관리를 했다. 그럼 보호하자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호하는 동시에 관리해야 된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문장 보니까 뭐 생각인데, 이것도 똑같이 경영 관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보니까 국유지는 어쨌든간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구나 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머릿속에 이거를 자신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들어야 되는 생각은, 댐 건설에 찬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다시 보니까요, 그는 이라고 이제 또 문장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예시나 부연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거를 지시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핀쇼는 지지했구나 라는 내용만 나오면은 이제 지문은 다 읽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다 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생각하면서 읽고, 그 대신 안 읽은 게 아닙니다. 보통 제가 읽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읽는 방식을,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무조건 글을 안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이 되고 이 글을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확신이 될 때 안 읽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서요. 뭐 다른 사람,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말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저 신동빈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무슨 내용을 할지 알고 있다 싶으면 그렇게 열심히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힘을 빼고 듣다가 또 중요한 거 나오면 힘을 줘서 듣고,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상이 될 때 뛰어넘고 내 언어로 바꿔가면서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은 독해하고 나서 되게 생각보다 엄청 피곤합니다. 피곤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러니까 독해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부분은 안 읽고 뛰어넘었지만, 안 읽고 뛰어넘는 것에서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핀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찬성과 반대와 그 논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하면 읽어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읽어봤자 어차피 기억 안 나거든요. 그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생각하는 독해 방식입니다. 자, 땡 것을 찬성했어요. 그 근거는 뭐 뒤에 나와 있겠죠. 이것도 근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다음에 보니까 뮤어죠. 뮤어가 어떤 사람인지 맞춰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뮤어 읽을 때는 정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시어는 찬성했잖아요. 핀쇼는요. 뮤어는 반대하겠죠. 읽으면서 그래 반대하는구나 보면서, 그래 역시 반대하고 있었어, 반대하는 이유 열심히 설명했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문단 자체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또 오니까요, 마지막 문단은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이겼느냐, 그래서 댐 건설을 했는지 말았는지 그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원래는 그런 생각으로 읽는 거죠, 저는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논쟁이 뭐 환경에 관련된 세계관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누가 이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관 정리하는 거구나,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요. 그럼 머릿속에서 이게 읽고 나면 그 다음 내용이 예상이 되잖아요. 핀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이었고 뮤어는 어떤 세계관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읽는 거죠. 새로운 거, 보호관리주의자 앞에 나왔으니까 이
보호관리가 이어지면은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안 이어지면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보호관리? 그럼 앞에 보호관리가 뭐지? 해가지고 그래 핀쇼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뭐 어쨌든간 뭐 이익을 주장했다. 지금도 다 읽지 않거든요. 읽어봤자 어차피 아무런 도움과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주의자 내용이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문단을 읽을 때도 목적이 있는 거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세계관이 어떤 건지가 나오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관을 하려고 이제 처음에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이 뭔데? 보호관리자는 인간의 이익을, 그 세계관이 뭔데? 보니까 뭐 도덕적 가치라는 세계관을 말을 하네요. 자연과 자연은 도구적 가치다. 이게 보호관리주의자가 하는 세계관이구나. 그리고 보존주의자, 보존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뮤어겠구나. 뮤어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세계관은 뭐냐? 도구적 가치도 플러스 목적 가치를 말을 하는구나. 이게 세계관이구나라고 읽으면 독해를 다 하게 된 거거든요. 정리를 드리면은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건데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예상을 계속하고 예상되는 게 맞으면은 그 예상을 확인하면서 넘어가 주는 게 독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요. 보호관리주의자와 보존주의는 같이 얘기 나오니까 세계관이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되는구나 라는 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보호관리자와 보존주의는 모두 도구적 가치를 인정한다. 가보니까 보존주의자는 도구적 가치 플러스 목적, 보호관리주의자는 도구적 가치, 둘 다 도구적 가치를 지니네요. 맞구나, 2번 맞다, 답 2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3, 4, 5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번이 이렇게 확실한데 읽어봤자 뭐예요? 읽어봤자 혹시 그럴싸한 게 있으면 고민하는데 시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건 안 읽었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혹시 할 일이 없고 남아 돌면은 한번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요. 이 정도로 확실하면은 넘어가는 게 제가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요. 굉장히 길게 문제 푸는 방식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당 부분 글을 안 읽었어요. 내용을요.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니까 실제로 문제 이렇게 제가 푸는 대로 풀어보시면 1분 30초도 안 걸립니다. 거의 뭐 1분 20초 정도 내로 1분 10초 이 정도로 컷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남는 시간 가지고 다른 꼼꼼하게 문제 푸는 거고요. 조금 더 시간 더 있으면은 선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거고요. 이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식이고 독해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예측하면서 읽고 다 읽는 거 아니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고 자신의 단어로 바꿔가면서 읽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제 독해 방식입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언어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는 연속으로 몇 글자 이상의 단어를 숫자를 외울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연속돼가지고 정보량이 있으면 머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어떤 말을 하냐면 매핑을 해야 된다고, 구조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어떤 글을 있을 때 이 글을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야,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야,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하는 이런 범주 1이 있는 거고요. 세부 범주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글 읽는 방식은 이 세부 범주 같은 거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범주구나라고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범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읽은 것도 정리를 하면요. 처음에 뭐 땡것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싸웠어. 물 공급하는 것 때문에요. 그게 첫 번째 문단의 범주인 거고요. 그 속에 거기에 무슨 어떤 계곡이 있었고 계곡 정보라든지 아니면 몇 연도 정보 그리고 뭐 싸웠던 뭐 이유 같은 거가 더 세부적인 범주라는 거죠. 범주 2에 들어가는 정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중에서 처음에 핀쇼였나요? 핀쇼라는 사람이 그래서 찬성했죠. 그 이유, 이 찬성했던 게 범주 1이고요. 세부적인 이유라든지 핀쇼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범주 2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범주까지를 생각해 보시기에 이 문제 푸는데 이 정보까지는 필요가 없다 싶으면은 어떤 범주 하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선지 1은 어떤 범주에 있으면 어디를 가서 확인해야지 라는 단계로 독해를 하는 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큰 독해 방식인 거고요. 여기서도 세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단과 문단 간을 읽을 때 이거는 이제 문단 간의 관계죠. 문장을 읽을 때에도요.
지우기가 되게 힘드네요. 잠깐만요. 문단과 문단가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문단이 있고 다음 문단이 있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핀쇼 읽으면서 핀쇼는 찬성했어. 그럼 다음 문단은 무조건 반대하겠구나 확인하는 식으로 읽어주는 거. 이게 문단간의 관계인 거고요. 문장을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요. 영어를 한번 이야기 드리면 보통 영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어 5형식 구조할 때 SV, SVO, SVO, 죄송합니다. SVC, SV, 간접 목적어, IODO인가요? 헷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옛날에 뭐 가해 같은 거 하실 때 수식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가지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동사 찾아라, 주어 찾아라 이런 식으로 강의하잖아요. 한국어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려면은 물론 한국어는 영어랑 다르게 이 수식이 더 중요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동사보다 다른 내용이 핵심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수식이라든지 꾸며주는 거는 머릿속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비우고 읽는 방법, 그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독해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계속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독해 방식에 있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읽는 거고, 그리고 예측이 될 때 그러면은 다음은 안 읽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연도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문제를 보다 보니까 연도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가요.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안 읽은 거였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이런 요령을 설명드렸더니 그 형 한 명은 제 읽기 방식을 이제 눈덩이 굴리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꼼꼼히 읽더라도 한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으면은 그래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눈이 처음에는 굴리기가 힘들다가 어느 순간 굴러가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측이 제가 너처럼 쉽게는 안 되더라도 좀 읽다 보니까 다음이 예측이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측이 돼서 안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안 읽고서 넘어가는 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예측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면 되고 안 읽으니까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더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눈덩이 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식을 별로 안 읽은 거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읽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독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 요령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읽을 수 있었던 게요, 사실 저는 요즘도 뭐 취미 중에 하나가 글 읽는 거거든요. 질 좋은 글 읽진 않고 좀 우습겠지만 판타지나 무협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요즘도 심심풀이로 읽는데요, 그런 거 읽으면은 진짜 아무 쓸데없는 내용들 가지고 연속이 돼 있거든요. 막 상황 설명 나온 다음에 둘이 싸웁니다. 그럼 둘이 막 싸우는 걸 열심히 묘사하는데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지루한데 그냥 안 읽는 겁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막 내린 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겼어. 보통 무슨 기술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싸우면요. 무슨 기술을 얻었는데 이런 것만 읽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판타지 무협 예를 들었지만요, 이런 거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계속 받아들이려는 연습,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독해에 있어서 제 독해 핵심이고요. 현업에 들어와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이렇게 읽으면은 정보 받아들일 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말 들을 때도 중요하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주도해서 독해하는 방식이 제가 이야기 드린 독해 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제가 거듭 이야기 드렸던 생각하면서 하는 독해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독해 방식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하면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지를 잠깐 끊었다가 다시 바로 이야기 드릴게요.